탈의실에서 봤습니다. 67세인데 거대했습니다. 남편은 발기부전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지영 45세입니다. 요가 강사로 일하다 67세 전직 무용수와 금지된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집안일 중동하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주 전 일이었습니다. 요가 센터 탈의실에서요. 강민호 선생님을 봤습니다. 67세인데 수건만 두르고 나오시는 거려. 봤습니다. 거대했습니다. 67세인데 저렇게 숨이 멋졌습니다. 남편은 5년간 발기부전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급히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67세 전직 무용수인데요. 제가 가르치는 요가 회원인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영 45세입니다.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네 작은 센터를 운영합니다. 나마스테라는 이름이에요. 요가를 시작한 지 10년쯤 됐습니다. 결혼은 12년째입니다. 남편은 정우진 47세요.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합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때문에요. 불행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신혼 때는 좋았습니다. 5년 정도는요. 하지만 7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안 됐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이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5년 전부터는 완전히 안 됐습니다. 발기부전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거절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요? 47세가 무슨 나이냐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5년이면 포기해야 한다고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라고요. 45세 여자가 포기하고 살라고요. 더 말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45세가 뭘 바라냐고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키스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45세의 여자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가로 몸 관리를 했지만 허무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관리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만 했습니다. 야근도 많았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찍고 바로 잤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요가를요. 10년 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5년 전 센터를 열었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주부들, 직장인들, 어르신들 가르치는 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이 보람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가 센터 이야기를 해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지만 요가할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2개월 전이었습니다. 최 회원이 등록했습니다. 강민호 67세였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67세라고 하셨습니다. 걱정됐습니다.
너무 연세가 많으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전직 반내 무용수랍니다. 국립발레단에서 30년 일했답니다. 추석 무용수였답니다. 놀랐습니다. 첫 수업날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80cm쯤 돼 보였습니다. 67세인데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자세가 고왔습니다. 걸음이 우아했습니다. 역시 무용수셨구나 싶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유연성이 놀라웠습니다. 67세인데 젊은 회원들보다 나았습니다. 다운독 워리어 트리 자세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투어 푸물었습니다. 발레 언제까지 하셨냐고요? 62세까지랍니다. 은퇴하고 5년 됐답니다. 아내는 5년 전 돌아가셨답니다. 그 후로 혼자 산답니다. 몸 관리를 위해 요가를 시작했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오셨다고 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우아한 미소였습니다. 그날부터 강민호 선생님은 매주 3번 오셨습니다. 월 수금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67세인데 누구보다 유연했습니다. 회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놀라웠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초업 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은 과묵했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남편보다 편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저녁 7시 수업이었습니다. 회원들이 다 갔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만 남았습니다. 샤워하고 가신답니다. 저도 샤워했습니다. 여자 탈의실에서요. 나왔습니다.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가 없었습니다. 아까 남자 탈의실 앞벤치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가져오 갔습니다. 남자 탈의실 앞이었습니다. 충전기가 보였습니다. 벤치 위에 있었습니다. 집으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탈의실 문이요. 강민호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수건만 두르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67세인들 거대했습니다. 수건 위로도 드러났습니다. 춤이 멋졌습니다. 남편은 5년간 발기부전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도 저를 보셨습니다. 놀라셨습니다. 당황하셨습니다. 급히 돌아섰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충전기만 가져가겠다고요? 집어서 뛰었습니다.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방금 본 것이 강민호 선생님이 67세인데 거대했습니다. 수건 위로도 남편은 5년간 발기부전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67세 어르신인데요. 요가 회원인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야근이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탈의실에서 본 것이요. 강민호 선생님이요. 67세인데 남편은 47세인데 5년간 발기부전인데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샤워하면서도 생각났습니다. 11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찍고 바로 잤습니다. 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요. 67세인데 거대했던 것이요. 남편은 47세인데 5년간 발기부전인데 완전히 다를 것 같았습니다.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도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걱정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젯밤 일 때문에요. 탈의실에서 본 것 9시 50분쯤 강민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조용히요. 평소처럼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이 10명쯤 있었습니다. 동작을 지도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도 따라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완벽했습니다. 67세인데 유연성이 좋으셨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피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먼저 나가셨습니다. 인사만 하시고요. 평소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탈의실 앞에 왜 갔을까요? 충전기 때문이었지만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TV를 봤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남편이 골프 간다고 했습니다.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요. 어색했던 오늘 수업이요. 그리고 어젯밤 본 것이요. 67세인데 거대했던 것이요. 남편은 5년간 발기부전인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강민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수업 후 바로 가셨습니다.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피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편했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강민호 선생님과의 대화가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수업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수업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회원들이 나갔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도 나가려 하셨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냐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망설이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해 없다고요. 그냥 차 한잔이라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센터 2층에 작은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차를 내렸습니다. 녹차여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지난주이려 당황스럽게 했다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라고요. 죄송하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안도하신 것 같았습니다. 웃으셨습니다. 그럼 괜찮다고요? 계속 걱정했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차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가가 좋답니다.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하답니다. 혼자 사는데 센터 오는 게 낙이랍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계속 오셔야 한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계속 오겠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편해진 것 같아서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다시 편해졌습니다. 추어 술을 마셨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레슨이 가능하냐고요? 10일 레슨 말이에요. 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답니다. 그룹 수업도 좋지만요. 개인 지도를 받고 싶답니다. 가능하냐고요? 망설였습니다. 10일 레슨이요. 강민호 선생님과 둘이서요.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고요. 비용은 얼마든 내겠답니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12일 내도 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에게요. 조입도 좋았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라고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하시겠냐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랍니다. 저녁 8시 이후면 괜찮냐고요? 좋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일까요? 10일 레슨인데요. 다른 회원들과도 해왔는데요. 하지만 강민호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그룹 수업은 7시에 끝났습니다. 회원들이 다 갔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스트레칭이요. 10일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자세부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의 자세였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따라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눌렀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강민호 선생님 몸에서 향이 났습니다. 은은한 향이요. 좋은 향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을 뗐습니다. 다음 자세로 넘어갔습니다. 워리어 자세였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따라하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팔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팔을 잡았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따라하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자세로 넘어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내일 끝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배웠답니다. 다음 주도 부탁한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샤워하고 가신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 탈의실로 가셨습니다. 저도 여자 탈의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방금 레슨이요, 가까웠던 거리요, 닿았던 손이요, 향기가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물을 차갑게 트였습니다. 나왔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요. 강민호 선생님이 나가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일까요? 10일 레슨인데요. 가르치는 건데요.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가까웠던 거리가요. 닿았던 손이요. 향기가요. 그리고 2주 전 탈의실에서 본 것이요. 67세인데 거대했던 것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TV를 봤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이미 센터에서 했지만요.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레슨이요. 강민호 선생님이요. 가까웠던 거리가요. 침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나도 누웠습니다. 옆으로요. 남편 쪽을 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 팔을 만졌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괜찮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하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현장 가야 한답니다. 자야 한답니다. 돌아 누웠습니다. 나한테서 멀어졌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 됐습니다. 항상 피곤하답니다. 항상 안 된답니다. 45세 여자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요. 오늘 레슨이요. 가까웠던 거리가요. 따뜻했던 손이요. 그리고 2주 전 탈의실에서 본 것이요. 67세인데 거대했던 것이요. 남편은 47세인데 5년간 발기부전인데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또 10일 레슨이요.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10일 레슨이었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어 강화 자세들이었습니다.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보트 자세. 강민호 선생님이 따라하셨습니다. 67세인데 코어가 단단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역시 30년 무용수셨구나 싶었습니다.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허리를 만졌습니다. 등을 만졌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휴게실로 올라갔습니다. 차를 내렸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이 정말 좋답니다.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진답니다. 고맙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요. 계속 오시면 더 좋아질 거라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계속 올 거랍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30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가 이야기요. 발레 이야기요.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오늘 레슨이요. 가까웠던 거리가요? 강민호 선생님이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금요일마다 10일 레슨을 했습니다. 매주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자세 교정할 때 스킨십이 많았습니다. 허리 등 팔다리 만질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레슨 후에는 항상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점 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일 내은 5번째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2층 휴게실로 올라갔습니다. 차를 내렸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라고 부르시며요.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레슨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답니다. 몸도 마음도요. 고맙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더 고맙다고요? 선생님 덕분에 보람이 있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요. 멈추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웠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5년간요. 혼자 살기가 힘들었답니다. 6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30대에 결혼했답니다. 발레단 동료였답니다. 함께 춤을 췄답니다. 함께 무대에 섰답니다.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62세의 아내가 아팠습니다. 암이었습니다. 3년 투병했습니다. 6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답니다. 5년간 혼자 살았답니다. 외로웠답니다. 요가를 시작한 것도 그래서랍니다. 뭐라도 해야 했답니다. 센터에 오는 게 낙이랍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답니다. 특히 지영 씨와 이야기하는 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요. 편하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저를 봤습니다. 오래요. 물으셨습니다. 지영 씨는 행복하냐고요. 결혼 생활이요. 멈칫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요. 행복하지 않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과 12년 결혼했다고요. 처음 5년은 괜찮았다고요. 하지만 7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다고요. 남편이 안 됐다고요. 5년 전부터는 완전히 안 됐다고요. 발기부전이라고요. 병원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요. 포기하라고 했다고요. 45세가 뭘 바라냐고 했다고요. 5년간 한 번도 안 됐다고요. 외롭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 잘못이 아니라고요. 남편이 잘못이라고요. 지영 씨는 아름답니다. 45세가 얼마나 젊은데요. 남편이 바보라고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름답다는 말이요. 5년간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요. 강민호 선생님이 손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닦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답니다. 45세가 끝이 아니랍니다. 아직 전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간 거절당했으니까요. 그날부터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레슨을 했습니다. 레슨 후에는 항상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요. 강민호 선생님은 발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무대 이야기를요. 아내와 춤췄던 이야기를요. 저는 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센터 이야기를요. 남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편안했습니다. 5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돌기의 자세였습니다. 어려운 자세요. 강민호 선생님이 시도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뒤에서요. 허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눌렀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제 몸이 강민호 선생님 등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춤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요. 손을 뗐습니다. 급히요. 다음 자세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방금 순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닿았던 몸이요. 내순이 끝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차를 내렸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라고요.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요 멈추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가 좋답니다. 가슴이 멋졌습니다. 뭐라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센터에 왔을 때부터요. 지영 씨가 좋았답니다. 밝은 미소가요. 따뜻한 목소리가요. 요가 가르치는 모습이요. 점점 더 좋아졌답니다. 레슨 받으면서요. 가까워지면서요. 이야기 나누면서요. 지금은요. 많이 좋아한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요. 지영 씨는 결혼했고요. 나는 67세고요. 22살 차이고요. 회원이고 강사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참을 수 없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좋아한다고요. 선생님을요. 처음부터요. 그날 탈의실에서 본 후로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다고요. 멈출 수 없었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저를 봤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라고요. 대답했습니다. 내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키스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 핸드폰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받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언제 들어오냐고요? 9시가 넘었다고요? 말했습니다. 곧 간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을 봤습니다. 일어나 계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천을 넘으려 했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저도 원했다고요. 하지만 이제 가야 한다고요. 남편이 기다린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요. 심장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뭐 하려던 거죠? 강민호 선생님과 키스를 67세 어르신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원했습니다. 키스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10시쯤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레슨이 길어졌다고요. 남편이 별말 없이 다시 TV를 봤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요. 고백이요 좋아한다는 말이요. 키스하려던 순간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누웠습니다. 남편 쪽을 봤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남편 팔을 만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괜찮냐고요? 5년 만에 처음으로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자고요. 피곤하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였습니다. 남편이 됐습니다. 겨우요. 하지만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30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만인데요. 30초 만에요. 남편이 돌아 누웠습니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오해 안 해서 그렇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로 잠들었습니다.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인데요. 잠시입니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요. 오늘 고백이요. 키스하려던 순간이요. 그리고 한 달 전 탈의실에서 본 것이요. 67세인데 거대했던 것이요. 남편은 47세인데 30초인데 완전히 다를 것 같았습니다.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은 67세인데요. 남편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요. 고백이요. 키스하려던 순간이요. 다음 금요일이요. 또 레슨이요. 원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을요. 키스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상도요. 남편 옆에 누워서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67세 남자를요. 22살 많은 남자를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요. 이상했습니다. 샤워를 먼저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도 안 먹고 가는데요. 오늘은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평소에는 안 뿌렸는데요.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요, 다림질한 바지를요.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중요한 회의가 있답니다. 그렇구나 했습니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9시가 넘어서요. 평소에는 7시쯤 오는데요. 물었습니다. 회식이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처랍니다. 그렇구나 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또요. 이상했습니다. 왜 또 샤워를 할까요? 아침에 했는데요.
화요일도 똑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 향수요. 저녁 늦게 들어와서 또 샤워요. 수요일도 똑같았습니다. 목요일도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9시 반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이름이 보였습니다. 수준 내용이 보였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좋았어요. 내일 또 봐요. 심장이 뭐 누구죠? 수진이가. 부장님이라고요. 오늘도 좋았다고요. 하트까지요. 내일도 보자고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답니다. 회사 가야 한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나갔습니다. 급하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10일 내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요. 남편 문자요. 하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센터로 갔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내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요. 자꾸 생각났습니다. 수질료. 오늘도 좋았어요. 오르려. 내순이 끝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차를 내렸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오늘 표정이 안 좋다고요. 무슨 일 있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말하라고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말했습니다. 남편이요. 외도하는 것 같다고요? 어제 문자 봤다고요? 수진한테서요. 오늘도 좋았어요. 아트까지요. 내일도 봐요라고요. 강민호 선생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노가 보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식이라고요. 어떻게 지영 씨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요? 5년간 만족도 못 시키고요. 이제 외도까지요. 쓰레기라고요. 계속 울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안아주셨습니다. 과교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멎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드셨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먹자고요? 요리할 줄 안답니다. 같이 먹자고요? 망설였습니다. 선생님 집에요. 둘이서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요. 센터 문을 닫았습니다. 강민호 선생님 차를 탔습니다. 20분쯤 갔습니다.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돈돼 있었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발레 무대 사진들이요. 강민호 선생님 젊은 시절이요. 아름다웠습니다.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20분쯤 지났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파스타였습니다. 와인도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요리를 잘하셨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발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가 이야기를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와인 때문인지요? 강민호 선생님 때문인지요? 둘 다였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데려다 주신답니다. 차를 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을 봤습니다. 낯선 차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작은 차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우리 차는 검은색인데요. 강민호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렸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전화하라고요? 달려오겠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 선생님 차가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 집 층을 눌렀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현관에 구두가 있었습니다. 여자 구두였습니다. 하이요. 빨간색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실에서요. 웃음소리요. 남자 목소리요. 여자 목소리요. 다가갔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함께요. 침대에요. 옷을 입고 있었지만요. 껴안고 있었습니다.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문을 확 열었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여자도 놀랐습니다. 20대로 보였습니다. 젊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설명하겠다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뭘 설명하냐고요? 다 봤는데요.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모르고 했다고요. 부장님이 이혼했다고 했다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안 했다고요. 여자가 놀랐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자가 나갔습니다. 급히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과 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당신이 여자 구실을 못해서라고요. 5년간 안 됐다고요. 한계였다고요. 수진이가 있으면 된다고요. 완벽하다고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요. 소리쳤습니다. 내 잘못이냐고요. 당신이 발기부전이냐고요. 병원 가자고 했잖냐고요. 거절한 건 당신이라고요. 포기하라고 한 것도 당신이라고요. 지난주 했을 때도 30초였지 않냐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수진이는 만족한다고요. 완벽하다고요. 나는 안 됐는데 그 여자는 된다고요. 무너졌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었습니다. 남편이 말렸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왔습니다. 남편이 팔을 잡았습니다.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2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한테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강민호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하셨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요. 저요. 지영이요. 강민호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지영 씨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왜 우냐고요? 말했습니다. 남편이요. 외도했다고요. 집에서 봤다고요. 여자랑 같이 있는 거요? 침대에서요. 강민호 선생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어디냐고요? 말했습니다. 집 나왔다고요. 걷고 있다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치 보내라고요. 지금 갈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치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으로요. 서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습니다. 차 한 대가 섰습니다. 박민호 선생님 차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내리셨습니다. 달려오셨습니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과교 울음이 터졌습니다. 강민호 선생님 품에서요.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고요. 괜찮을 거라고요. 내가 있다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에 타자고요. 우리 집으로 가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도 타셨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음이 멋졌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으로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마셨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요? 말했습니다. 집에 갔다고요. 현관에 여자 구두가 있었다고요. 침실로 갔다고요. 남편이 여자랑 있었다고요. 침대에서요. 키스하고 있었다고요. 강민호 선생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다고요. 당신 때문이라고요. 여자 구실 못한다고요. 5년간 안 됐다고요. 추진이가 있으면 된다고요. 완벽하다고요. 나는 안 됐는데 그 여자는 된다고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과교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난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영 씨 잘못이 아니라고요. 남편이 발기부전인 게 지영 씨 잘못이냐고요. 외도한 건 더더욱 잘못이라고요. 지영 씨는 완벽하답니다. 아름답니다. 45세가 얼마나 젊은데요. 여자로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완벽하다는 말이요. 아름답다는 말이요. 5년간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멎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도 떨리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라고요.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했답니다. 지영 씨가 좋다고요? 처음부터라고요. 진심이랍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좋아한다고요? 선생님을요. 처음부터요. 강민호 선생님이 제 뺨을 감싸하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키스는 처음이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과교 저도 안았습니다. 67세와 45세였습니다. 22살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키스했습니다. 숨이 찰 때까지요. 떨어졌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라고요.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냐고요. 원하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한다고요.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잡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복도를요. 침실로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철로를 봤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키스했습니다. 천천히요. 옷을 벗기셨습니다. 조심스럽게요. 한 겹 한 겹요. 저도 벗겼습니다. 강민호 선생님 옷을요. 67세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30년 무용 수셨으니까요. 근육이 있었습니다. 유연했습니다. 47세 남편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한 달 전 탈의실에서 본 것을요.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67세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47세인데 발기부전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괜찮냐고요. 정말 괜찮냐고요. 천천히 할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원한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천천히 시작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요. 5년 만이었습니다. 아니요. 지난주 남편과 했지만요. 30초였으니까요. 만족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거대했으니까요. 67세인데 한 달 전 탈의실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아프냐고요. 천천히 할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좋다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5분, 10분 아니요. 훨씬 더 길었습니다. 15분, 20분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30초였는데요. 강민호 선생님은 67세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요. 남편과는 한 번도요. 12년 결혼요. 처음이었습니다. 진짜요. 절정이 왔습니다. 처음 느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소리가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도요. 끝났습니다. 나란히 누웠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거칠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옆으로요. 따뜻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았냐고요. 아프지 않았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다고요. 아니요. 완벽했다고요. 처음이었다고요. 이런 거요. 45년 인생에서요. 강민호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처음이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정을 느낀 게 처음이라고요. 남편과는 한 번도요. 12년 결혼 동안요. 지난주 했을 때도 30초였다고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선생님은요. 67세인데요. 완벽했다고요. 20분 넘게 됐다고요. 거대했다고요. 좋았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나도 좋았답니다. 5년 만이랍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처음이랍니다. 지영 씨가 완벽했답니다. 아름다웠답니다. 67세가 45세를 만나서 행복하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요.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이마에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살라고요. 남편한테 돌아가지 말라고요. 나랑 살려고요.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요가 강사인데요. 회원인데요. 22살 차이인데요.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관없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랍니다. 사랑이 중요하답니다. 나는 지영 씨를 사랑한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한다고요. 선생님을요. 67세인데요. 22살 차이인데요. 하지만 사랑한다고요. 안았습니다. 과교 강민호 선생님도 안아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요. 한 달 전 탈의실에서요. 일부러였답니다. 수건만 두르고 나온 게요. 지영 씨가 밖에 있는 거 알았답니다.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놀랐습니다. 일부러였어요. 강민호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답니다. 지영 씨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처음부터요.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그때부터라고 했습니다. 탈의실에서 봤을 때부터요. 67세인데 거대했다고요. 남편은 47세인데 발기부전인데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맞았다고요. 정말 완벽했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67세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30초인데요. 강민호 선생님은 두 번째도 가능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여전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세 번째 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67세인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은 한 번도 30초인데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 품에서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옆에 강민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67세 남자였습니다. 요가 회원이요. 어젯밤 3번이나 사랑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남편보다 1000배 좋았습니다. 미소가 나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요? 키스했습니다. 또 시작됐습니다. 아침에요.
네 번째였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67세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30초인데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날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가장 행복한 2달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함께 요가를 했습니다. 거실에 서요. 둘이 서요. 강민호 선생님이 동작을 따라 하셨습니다. 67세인데 완벽했습니다. 유연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낮에는 센터에 갔습니다. 수업을 했습니다. 회원들을 가르쳤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평소처럼요. 회원으로서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거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랑했습니다. 매일 밤이요. 2달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안 되는 날이 없었습니다. 67세인데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여전히요. 2달 전 탈의실에서 본 것처럼요. 매일 밤 느꼈습니다. 남편은 47세인데 발기부전이었는데 30초였는데 강민호 선생님은 67세인데 매일 20분 넘게 비교가 안 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가장요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 번요. 돌아와.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무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강민호 선생님과 있으면요. 12년 결혼보다 2달이 좋았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나도 그렇답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답니다.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도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빨리요. 그리고 나랑 살자고요. 공식적으로요. 망설였습니다. 이혼이요. 12년 결혼을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요. 발기부전인 남편한테요. 외도한 남편한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외도 증거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본 것이요. 침실에서 여자랑 있는 거요. 키스하는 거요. 증거가 충분하답니다. 이혼 승소 가능성이 높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답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남편한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하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돌아오라고요. 이혼은 안 된다고요. 아직 내 아내라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요. 2달 동안 연락했는데 무시하더니요. 이제 와서 돌아오래요? 남편이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수진이랑 헤어졌답니다. 실수였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사냐고요? 누구랑 있냐고요? 그 요가 회원이냐고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제 어깨를 감싸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 끝날 거라고요. 우리 같이 살 거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강민호 선생님과 집에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올 리 없었으니까요. 강민호 선생님이 인터폰을 받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남편이랍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거죠? 강민호 선생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구 집이냐고 물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제 집이랍니다. 남편이 강민호 선생님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강민호랍니다. 요가 센터 회원이랍니다. 남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있었냐고요? 2달 동안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돌아오라고요. 수진이랑 헤어졌답니다. 칠수였답니다. 당신이 필요하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요. 2달 동안 연락했는데 무시하더니요. 외도해 놓고요. 이제 와서 돌아오래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12년이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을 봤습니다. 물었습니다. 몇 살이냐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67세랍니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67세라고요? 우리 아내가 67세 노인네랑요. 말도 안 된다고요? 곧 돌아올 거라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는 이제 당신 아내 아니랍니다. 내 여자랍니다. 같이 살고 있답니다.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물었습니다. 진짜냐고요? 67세 노인네랑 사귀는 거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미쳤냐고요. 67세를요, 22살이나 많은 노인네를요. 웃기지 말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67세요. 2살 많아요. 하지만 당신보다 1000배 좋아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말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은 완벽하다고요. 67세인데 한 번도 안 될 때가 없다고요. 매일 밤 가능하다고요. 20분 넘게 된다고요. 거대하다고요. 당신은 47세인데 발기부전이잖아요. 5년간 안 됐잖아요. 지난번 했을 때도 30초였잖아요. 강민호 선생님은 67세인데 완벽하다고요. 매일 밤 완벽하다고요. 비교가 안 된다고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제 어깨를 감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고요. 지영 씨는 이제 당신 아내 아니랍니다. 이혼 서류 받았을 거랍니다. 서명하라고요. 외도 증거 있답니다. 지영 씨가 집에서 봤답니다. 여자랑 키스하는 거요. 법적으로 당신이 불리하답니다. 위자료도 내야 할 거랍니다. 순순히 서명하는 게 좋을 거랍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요? 아직 내 아내라고요? 강민호 선생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제로 진행할 수도 있답니다.
소송으로요. 그럼 더 불리할 거랍니다. 위자료도 더 많이 내야 할 거랍니다. 순순히 서명하는 게 좋을 거랍니다. 남편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요. 67세 노인네랑 얼마나 가겠냐고요. 곧 버림받을 거라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한다고요. 12년 결혼을 후회한다고요. 강민호 선생님과 2달이 더 좋았다고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울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안아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이제 우리만 있으면 된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사랑했습니다. 더 간절하게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67세인데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명하겠답니다. 이혼에 동의하겠답니다. 위자료는 얼마든 주겠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12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요. 남편이 준 마지막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랍니다. 우리 같이 살 수 있답니다. 공식적으로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그날 밤 사랑했습니다. 축하의 의미로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민호 선생님과 만난 지요. 46세가 됐습니다. 생일이 지났으니까요. 강민호 선생님은 68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인 신고하자고요. 법적 부부가 되자고요. 망설였습니다. 46세와 68세요. 22살 차이를요. 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관없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랍니다. 사랑하니까요. 행복하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지영 46세와 강민호 68세가 부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요 기뻤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함께 요가를 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센터에 함께 갔습니다. 이제 회원들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부라는 거요. 놀라워했습니다. 22살 차이라고요. 하지만 축하해줬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라고요.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랑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안 될 때가 없었습니다. 68세인데요. 매일 밤 가능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탈의실 그날 본 것처럼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47세인데 5년간 발기부전이었는데 30초였는데 비교했습니다. 12년 결혼과 1년을요. 1년이 훨씬 좋았습니다. 전 남편과 12년보다요. 강민호와 1년이요. 1000배 좋았습니다. 지금은 46세입니다. 저는요. 강민호는 68세고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요.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옆에 있습니다. 강민호요. 이제는 남편이에요. 같이 아침을 먹습니다. 함께 요가를 합니다. 매일 체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강민호 덕분이에요. 점심을 함께 먹습니다. 센터 일도 합니다. 평일에요. 강민호도 함께 일합니다.
이제는 보조 강사해요.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밤에는 사랑합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완벽합니다. 68세인데 믿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될 때가 없습니다. 거대합니다. 전 남편은 47세인데 5년간 발기부전이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1년 반 전 요가 센터에서요. 67세 강민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전직 발레 무용수였습니다. 한 달 후타리시에서 봤습니다. 거대했습니다. 67세인데 남편은 발기부전인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게요. 그날부터 2달을 참았습니다. 10일 레슨을 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외도했습니다. 집에서 봤습니다. 여자와 침대에서요. 당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구실 못한다고요? 추진은 완벽하다고요. 무너졌습니다. 강민호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데리러 왔습니다. 많아졌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절정을 느낀 게요. 67세와 45세였지만요. 22살 차이였지만요. 완벽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요. 12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강민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46세와 68세가 부부가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여전히 매일 밤 사랑합니다. 여전히 완벽합니다. 68세인데 믿을 수 없습니다. 12년 결혼보다 1년이 좋았습니다. 발기부전인 47세보다요. 67세가 1000배 좋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45세든 55세든 65세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22살 차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심입니다. 장민호와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67세와 45세였지만요. 완벽했습니다. 지금도 완벽합니다. 68세와 46세로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납니다. 매일 함께 요가를 합니다. 매일 저녁 함께 먹습니다. 매일 밤 사랑합니다. 여전히 완벽합니다. 한 번도 안 될 때가 없습니다. 거대합니다. 전 남편은 47세인데 5년간 발기부전이었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행복합니다. 46년 인생에서 가장요. 5년 불행보다 1년 행복이 좋았습니다. 12년 결혼보다 1년 사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가요. 요가를 시작하세요. 센터에 가면요. 운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67세 전직 발레 무용수를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운전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잠들기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니면 요가하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중장년의 사랑. 나이를 넘은 사랑. 요가 센터에서 만난 운명 이야기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45세에도, 55세에도, 65세에도요. 요가 센터에 등록하세요. 요가를 시작하세요. 운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